안녕하세요. 소나무 철학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말들인데 요즘은 그런 말들이 마음이 아프네. 사소한 일에도 욱하는 마음, 흔들리는 내가 너무 나약해진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자주 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함께 키워가는 시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바로 내 마음이 왜 예민해지는지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예민해졌다는 건 어쩌면 당신이 인생을 더 깊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며칠을 속상해하시고 친구가 약속을 미룬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시고 TV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 한 소절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시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러나? 철 좀 들지. 예전에는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감정의 정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는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넘어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휙휙 지나갔죠. 하지만 인생 후반부로 접어들면 뇌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속도보다는 깊이를, 반응보다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흘려들었을 말 한마디가 이제는 마음 깊숙이 들어와 울림을 남기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아침과 같은 목적으로 살 수 없다고요. 오전에는 힘차게 달리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그 달려온 길의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예민해진 건 당신이 무너진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시기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면서 오랫동안 나를 정의해주던 역할 하나가 사라집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제 가장 윗세대가 되었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딘가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현실이 매일같이 확인됩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올 때 마음은 어디 기댈 곳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조건들이 겹쳐졌을 때 누구라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을 8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 노년기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과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통합이냐, 절망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후회와 원망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할 수 있느냐? 에릭슨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합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뭔가를 더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통합을 향해 가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민해진 마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60년, 70년을 산다는 건 그냥 시간이 흐른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고 수없이 많은 아픔을 견뎌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울면서도 때로는 이를 악물면서도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며 자신을 다그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비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판이 지나치면
우리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자기자비를 가질 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자기자비란 나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다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나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예민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시간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조금씩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딱 5분만 나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오늘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냥 바라봐 주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하고 따져 묻지 말고 아, 오늘 나는 화가 났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려 주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잘 버틴 점 한 가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뭔가 하나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밥을 먹었다. 산책을 10분이라도 나갔다. 친구 전화를 받았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당신이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하루 끝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세 번째는 자책 대신 안도를 찾는 연습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대신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하고 안도할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이고 안도는 지금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길입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는 힘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달릴 때는 앞만 봐도 됐지만 지금은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며 걸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예민해졌다는 건 당신이 이제 그 길을 더 세심하게 느끼며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기 마음을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여정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편에 서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오늘 내가 잘 버틴 점 한 가지 적어주셔도 좋고 혹은 오늘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하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소나무 철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